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이번 달 운세는 라이브 촬영을 하지 않고 진행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달 청간별 운세에서 겨울이 가까워 올수록 모든 살아있는 기운을 앗아가는 음의 기운이 득세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에 따라 모든 양상이 극단적으로 될 거라고 했는데 저도 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 사고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서 위험한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큰 흐름이나 의미는 전체 운세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하게 해석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제별로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 지난달 10월은 경술월로서 지지의 술은 오행으로 토입니다. 하지만 오행으로 토라고 하더라도 삼합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했을 때 인, 오, 술, 삼합은 화의 운동을 말하고 술은 화가 임묘되는 시기입니다. 아마 아직 이런 개념을 배우지 않은 분들께는 그냥 글자 그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화가 관이 되는데 이 관이 임묘되는 시기이니까 사회 시스템이 재구실을 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달은 신해월이고 다음 달은 임자월이 예정되어 있죠. 제가 이민년 강의나 해몽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임수는 거대한 혼돈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민년에 임자월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권한을 가진 자들은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의사결정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11월 7일부터는 입동이 시작되었으니까 사실상 개묘년의 기운은 이미 시작됐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혼란을 잘 헤쳐나가서 살아남아야 할 텐데 이번 달이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바로 세우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방만하게 어지럽혀졌던 것들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도 좀 버리고 힘든 인간관계도 정리하고 책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던 일들의 아레날도 정리하는 등 청소하고 정리하는 한 달이 될 텐데 혼돈 속에서 무기력증에 빠지지 말고 자기 운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잘 수행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달 전개될 운의 흐름을 자기 사주에 있는 천간별로 살펴볼 텐데 그 밖에 일의 전후관계 흐름을 보려면 연간, 월간, 일간, 시간의 순서대로 사건이 전개된다고 보시고요. 직업이나 사회적인 역량, 자기 능력적인 측면을 보려면 월지에서 투간된 글자 또는 월지에서 삼합으로 세력이 형성되는 글자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투간이 안 되었다면 그냥 월지 자체를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봐야 할지 어렵다면 다음 4개의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해월은 11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의 운을 주도하는 글자입니다. 천간별 운세 보기 전에 전체 운세를 먼저 보셔야 맥락 파악이 쉬울 거예요. 이번 달은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전달할 거라 내용이 길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간목일간입니다. 지난달 천간에 간목이 있는 분들은 운의 초기에는 책임감과 부담이 커지는 때라고 했습니다. 지치기 쉬운 때이고 압박을 많이 받아왔다면 기존의 것을 포기하거나 손절하고 일종의 탈출을 시도하는 양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고 이용하려 하는 상황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후반부로 가면서 숨통이 트이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고 했으니까 11월 운세를 볼 때쯤이면 감정적인 상태에서는 많이 회복이 되셨을 거예요. 이번 달은 신해월로서 간목 입장에서는 내 환경이 불리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첫 문장을 보통 이렇게 시작하면 많이 표정이 굳어지실 텐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환경에 대응할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내가 현재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 이유는 현재 직장에 매출이 떨어지거나 미래 비전에 문제가 생겼다. 내지는 사업 성과에 빨간불이 켜진다거나 내가 모시는 직장 상사의 위치가 불안정해진다는 거죠. 조금 확대 해석을 해보면 내 남편의 현재 고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 남편이 미래에 대해 불안정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기보다 더 발빠르게 내가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채워서 극복할 것인지 짱구를 굴리셔야 돼요. 직장인이라면 이직이라든지 탈출 플랜을 이제 와서 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수월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갑목이 자기 가족이거나 연인, 친구로 있으신 분들이라면 신세한탄하기 좋은 운이니까 잘 보듬어 주셔야 합니다. 이걸 또 음양을 뒤집어서 보면 갑목이 있는 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사실이죠. 이게 너무 과하면 일종의 감정 쓰레기통처럼 주변을 대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제심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달 자체가 간목이 수월하게 되는 일은 없으니까 대단히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짜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힘들거나 화가 난다고 해서
감정적인 의사결정을 하시면 손해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속한 환경과 나의 관계가 나빠진다는 것은 나의 팀, 소속한 조직 또는 윗사람이나 나의 남편 등과 뜻이 맞지 않으니 애초에 무언가 협상하거나 의사를 표현하지 마세요. 협상이 되지도 않거니와 서로 이해받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서 서로 타협점이 없는 문제를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면 일이 커지고 잡음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차피 대화가 안 되니까 조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아닌 거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고 서로 다른 걸 인정하면 그냥 다른 채로 지내면 되는 겁니다. 간목이 있으신 분들 중에 연애운이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런 운은 유니콘을 찾는 시기예요. 바꿔 말하면 현실에 없는 스펙에 좋은 상대를 원하게 됩니다. 언감생심이죠. 뭐 자기 팔자가 좋아서 이런 시기에 실제로 좋아 보이는 이상적인 상대방을 갑자기 마주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시기에 이상형을 만났다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줘도 내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애초에 유니콘도 없고 자기가 지레 넘겨짚기가 쉬운 거예요. 여자분들은 만난 지 얼마 안 된 분과 진도가 빨라질 수 있는데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렸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럴 때 너무 섣불리 단계가 진전이 되면 남자가 떠납니다. 현실적으로 오래 가려면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것 같아요. 신해월 정도 되면 간목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답답한 마음도 들고 기존에 억압되거나 자유롭게 살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회한 같은 게 드니까 발목 잡고 있는 쇠사슬을 잘라버리고 도망갈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간목 자체가 먼 미래를 지향하게 되는 지점인데 지금 싹을 보아하니 떡잎이 누렇게 떠서 영 가망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변화하거나 종목을 바꾸거나 라인을 갈아타거나 사람을 바꾸거나 조직을 바꾸거나 등등 이런 욕구가 들 법한데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 선택이 나한테 유리할지 여부는 개인 사주가 그렇게 풀리는 구조여야 합니다. 이건 그게 가능한 조건이 너무 많아서 한 가지로 얘기해 주기가 어려운데 보통은 저 변경하는 게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일반적인 사주라면 자기가 바랬던 이상적인 답은 이루기가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목표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이라는 게 발현이 되려면 기승전결이 있어야 하는데 간목에게 신해월이라는 것은 자기가 실수하거나 시행착오를 겪기가 쉬운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안 되는 것들을 억지로 안고 간다기보다 미래를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수정을 한다는 점이라서 긍정적인 시행착오라고 할 수 있어요. 자영업자시거나 사업체를 꾸리시거나 직장에서 자기가 어떤 걸 집행해야 하는 분이면 광고비가 많이 들고 효율은 없을 거라서 PR하거나 겉을 치장해서 꾸미는 거에 헛돈 쓰지 마세요.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별로 없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축소해서 운영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간에 간목이 있는 팔자 중에서 특히 조심할 구조를 보도록 합시다. 이번 달 간목에게 조심할 사주는 천간에 병화, 정화, 지지로는 오화, 띠로는 말띠인데 이렇게 화오행이 지나치게 강하면 내 뜻을 이루고자 하니까 주변 사람과의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완화하려면 사주에서 토가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정리하면 사주 천간에 간목이 있는 분들은 내 주변의 부실함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이를 위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기회로 활용해서 자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대부분 간목들이 변화에 적응할 준비가 안 됐을 텐데 꼭 모든 걸 준비해서 시작하려고 하기보다는 실행하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을목입니다. 지난달 천간에 을목이 있는 분들은 자신감, 자기 확신, 목표의식 등이 흐려지는 시기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장기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무산되거나 지킬 수 없는 환경에 놓여질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자기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지적받거나 한 소리 들을 수 있는 운, 자기 잘못으로 인해 흠이 생길 수 있는 시기니까 너무 나태하거나 안일하게 살아왔더라도 개선하려고 의식을 했다면 영양가 있는 한 달을 보내셨을 거예요. 이번 달은 신해월로서 을목이 있는 분들은 대단히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보통 제가 생각이라고 말하면 긍정적인 경우는 별로 없죠. 이럴 때 을목이 느끼는 것들은 내가 제대로 살아온 게 맞을까? 내가 뭔가 하기 위해서 부족한 게 있진 않았을까? 지금 현재의 모습이 나의 미래라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변경하거나 갈아타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차오릅니다. 새롭게 미래에 뭔가 도모한다기보다는 내 스스로 느끼기에 부족한 점들, 아쉬운 것들이 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운세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주에서 목이 좀 부실한 을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대단히 막막한 생각이 들 시기입니다. 안 그래도 이민년이 겨울로 다가갈수록 많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서 고립시키게 만드는데, 을목들은 이런 고립감이 심하게 되죠. 지금까지 얘기만 들어보면 대단히 부정적일 것 같지만 저는 이런 상태를 좋아합니다. 변태가 아니고 자기가 더 나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때니까 이제부터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을목이 이런 발전적인 자세가 되었을 때 등급이 한 계단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주변에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대체로 협조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자신을 잘 갈고 닦는다면 남는 게 많겠죠.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불만스럽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주가 을목이 아닐까 합니다.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 것들이 평가절하 받거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실제로 인정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나보다 적게 노력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땅 파고 노력을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뭐 직장이라면 누군 쳐놀고 나는 일하네?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을목은 사실 땅을 판 적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남과 비교하는 것이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해월부터는 당장 뭔가 바꾸고 싶은 게 있어도 속도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개선되거나 진행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 을목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화의 기운이 받쳐줘야 합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봐도 돼요.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 뭐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고 그대로 살아가도 되는데, 을목이 느끼기에 앞으로가 걱정이다 하는 욕심이 들어오는 거니까 자기가 부족한 것을 찾고 발전하기에 좋은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늦게 대학을 가고 싶어진다든지 전공이나 직무를 더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하고 싶다든지 갑목이나 을목이나 미래를 지향하고 고민한다는 부분은 같은데, 을목은 자기가 조급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더 받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고민해봤자 지금 당장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느 정도 준비와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니까 마음 조급하게 먹기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짜는 등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천간에 을목이 있는 팔자 중에서 특히 조심할 구조를 보도록 합시다. 이번 달 을목에게 조심할 사주는 수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한 분들을 말합니다. 사주에서 천간에 임수, 개수, 지지로는 해수, 자수, 축토, 띠로는 돼지띠, 쥐띠, 소띠입니다. 이런 글자들이 사주에 중첩해 있다면 현재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주변의 다른 조건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사실 을목들은 그냥 목으로서 존재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어떤 변화를 하지 않아도 환경이 굶어 죽거나 당장 위기가 오지는 않아요. 근데 수기운이 강해지면 오지도 않은 미래의 공포 때문에 헛발질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당장 현재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한테 그냥 버티라는 말이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리하면 사주 천간에 을목이 있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니까 발전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왔습니다. 운에서 기회가 올 때 많은 분들이 위기라고 느끼고 급발진을 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동기부여를 잘해서 성장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병화입니다. 지난달 천간에 병화가 있는 분들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운이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욕심이 나는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상황이 안 생겼어도 욕심이 생긴다는 뜻이 됩니다. 그만큼 올해 절박하다는 의미인데 아무래도 현재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갈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임수가 주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병화가 힘을 발휘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한 일이 아니면 굳이 힘을 낭비하지 말라는 디렉션을 드렸습니다. 신의 월이 되면 병화들은 지금 자기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느끼실 거예요. 뭐 굳이 말 안 해도 다들 조급증이 생겼죠. 심하면 강박과 불안증이 도질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소속한 곳에서 일종의 비상상태와 같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거나 당장 내년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이 되는데, 병화가 답답하다고 느끼는 지점은 현재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하고 갈아 넣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병화 자체가 이미 마음이 많이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병화 분들이 대부분 자기 환경을 바꾸려고 할 거예요.
특히나 사주가 춥고 건조한 팔자들은 이미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해월 같은 달은 병화 운을 보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다른 사주들에 비해서 한 글자가 있다 없다로 온도가 확확 바뀌기 때문에 한 끗 차이로 운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예민하게 봐야 해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번 달에 병화를 가진 분들은 대체로 예정된 일들의 변수가 생기거나 갑작스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일이 일파만파 커지거나 뒤집어진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보통의 경우에는 진행되기로 했던 일들이 약간 늦춰지거나 뭐 홀드되거나 준비했었던 것에 대해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걸 보완하거나 대응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사주가 잘 빠졌으면 그런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거고, 사주가 불리한 운이라고 하면은 자기는 잘 될 줄 알았는데 발목 잡혀서 잘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민년의 겨울은 차갑디 차가운 온기 하나 없는 겨울이어야 하는데, 자기가 병화를 가졌다는 것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병화가 느끼기에 이민년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현재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보통은 사람에게서 벗어난다기보다 업무적인, 사회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온기 한 점 없는 차가운 겨울에 더 이상 병화가 머물기는 힘든 환경인 거죠. 물론 자기 사주가 어느 정도 화기가 있어야 벗어날 수가 있지, 병화 하나 달랑 있다고 해서 벗어나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주에서 목생화가 잘 되어서 환경이 얼어붙지 않도록 기온을 올렸다면 내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이런 경우는 벗어난다기보다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죠. 차라리 목이 없던지 부실하면 그냥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보통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이 병화를 태양이라고 하니까 대단히 존경스럽고 뭔가 준비를 차근차근 해서 세상을 밝게 만들고 어쩌고 하는 기능으로 생각하겠지만, 인간 병화들은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즉 좋아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어린애 같기도 하고 봄에 태어난 애들보다 더 철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병화들이 이런 운이 오면 성실히 내 주어진 환경을 개선해야겠다기보다는 이렇게 살다 죽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 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하게 됩니다. 올해 병화 자체가 자기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해 주지 않으면 기꺼이 떠나겠다는 건데, 이민년이 병화한테 유리하게 평가를 해주기는 힘들죠. 이민년의 입장으로 보면 현실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때이지만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병화는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민년에 수국화를 당한다는 것 자체가 망할 것들이 눈에 너무 잘 보인다는 뜻도 돼요. 병화는 일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망할 것들이 눈에 잘 보이는 때거든요. 병화가 사주에 토의 기운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면 이미 올해 초부터 움직였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토가 조금 부실하다 싶은 분들은 이제 위기감을 많이 느끼는 때니까 이제 비로소 변화를 주려고 움직이는 때입니다. 병화를 가진 분들 중에 자기가 움직였다면 너무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는 게 자신을 지치게 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대충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도 소모적인 겁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안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기댈 것도 없고 진검승부를 해야 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특히 개묘년부터는 다른 사람이 자기 문제를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뛰어난 역량으로 다른 사람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나마 유리한 점은 맨땅에 헤딩을 안 해도 된다는 점이죠.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기준들은 명확히 서 있을 거고, 그런 경험을 이미 갖고 있거나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니까 생각한 대로 따라가되 너무 압박감을 느끼지 마세요. 그동안 골치 아팠던 문제들은 어지간하면 해결이 되니까 한 템포 쉬고 정리를 하는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천간에 병화가 있는 팔자 중에서 특히 조심할 구조를 보도록 합시다. 이번 달 병화에게 조심할 사주는 목의 기운이 부족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니까 천간으로는 정화, 지지로는 오화, 띠로는 말띠입니다. 병화 자체가 활동하기 여의치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려움을 직접 상대하지 말고 피해야 합니다. 피하지 못하고 떠안게 되면 유리한 시점에 떠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만약 화가 지나치다면 에너지가 고갈되니까 자금 부족, 역량 부족, 체력 부족한 상태를 만드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사주천간에 병화가 있는 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생존 욕구가 우선되니 본의 아니게 의욕이 앞서서 실수를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충실히 해도 되는 운입니다. 준비가 잘 돼 있다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시험이나 자격 획득을 앞두고 있다면 경쟁에 있어서 유리하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만 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은 정화입니다. 지난달 천간에 정화가 있는 분들은 세워놓은 계획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했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큰 틀에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정리하는 등의 시대에 맞게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적인 문제는 해결이 쉽게 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들을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공적인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해서 사회적인 레벨을 높이는데 기운을 집중했다면 성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혔을 거예요. 나에 대한 평가가 까다로워지고 내 책임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선택과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번 달은 신의 월로서 정화는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쳐내느라 정신이 없을 만한 시기입니다. 직장으로 치면 쉽게 말해서 보고서 올리는 운이에요. 내가 무언가 조사하고 분석해서 보고할 일이 생기다. 윗사람에게 숙제 검사 맡을 일이 있다. 학생이라면 내 실력을 증명할 일, 시험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그 과정이 마음이 급해서 정신없이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목생화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러한데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하는 일이라기보다 이제 추운 겨울이 오기 때문에 미리 필요한 일을 다 해야 한다는 조급함에서 오는 정신없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해월 같은 때는 정화가 미리 준비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에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민년이라서 겨울이 깊어질수록 자기 주변에 인적 자원이 모자릅니다. 쓸만한 인재가 없다고 해도 되고 내가 점점 고립된다는 뜻도 됩니다. 운이라는 것이 세상의 흐름이 대단히 중요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호황일 것만 같았던 세상도 급격하게 위축되고 정리해고를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정화는 이런 시기에 남들보다 훨씬 더 위기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남들은 축소해야 하는 운인데 자기는 단순히 줄이는 것만 아니라 실적 개선을 하는 그 이상의 무언가 가져와야 되는 임무를 부여받기 때문이에요. 만약 정화가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면 내가 긴급하게 사람을 끌어와야 할 일이 생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새롭게 끌어오거나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껴져요. 이번 달에 정화들에게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무언가를 진행하기에 자원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것에서 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건데 자기 사주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던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정화들은 시간이나 자원에 쫓기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누가 직접적으로 쫓지 않더라도 스스로도 압박감을 느끼게 돼요. 급박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목생화는 단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화는 감목이 필요합니다. 이번 달에 목이 약하다는 건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갈아 넣어야만 겨우 현상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약할 때는 차라리 금의 기운이 아예 강해서 목이 없는 것도 방법인데 내가 해야 할 일을 방치하거나 잘못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일이라는 걸 밑에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경우가 있고 윗선에서 처리해 주는 게 있는데 신혜월 같은 경우는 자기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애로사항이 생기면 그냥 보고를 하면 위에서 정리를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야를 좀 멀리 볼 필요가 있겠죠. 정화가 강박이 생기기 쉬운 운이에요. 오히려 지금 뭘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게 계속 문제를 키우는 걸 수도 있는데 자기 마음이 급하다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윗선에서 호의적이라는 건 바꿔 말하면 밑에 사람이나 주변에서는 곱게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의욕을 가지면 가질수록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와 밀접한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마찰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운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정화가 가정에 신경 쓰거나 사적인 영역 관리가 잘 안 되는 때니까 괜히 가족들에게 밉보이지 말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천간에 정화가 있는 팔자 중에서 특히 조심할 구조를 보도록 합시다. 이번 달 정화에게 조심할 사주는 사주에서 천간에 무토, 임수, 개수, 지지로는 술토, 해수, 자수, 축토, 띠로는 개띠, 돼지띠, 쥐띠, 소띠입니다. 사회에서 전투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다져도 모자를 판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레 겁먹거나 활동력이 부족해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좋게 말하면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사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뛰쳐나가도 얼어 죽는 날씨가 아니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여 보도록 하세요. 정리하면 사주천간에 정화가 있는 분들은 이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느끼니까
다소 서두르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순서대로 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올해는 아무튼 정화에게 기회가 온 거니까 능력 발휘 잘 하셔서 개묘년에 자기 자리를 확실히 만드는 계기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무토입니다. 지난달 천간에 무토가 있는 분들은 그동안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이지 않았던 것,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들이 실행되는 시기였습니다. 이게 꼭 긍정적인 실행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민년 같은 아사리판에서 무토는 상당히 유리한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매듭을 푸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의 어려움을 극복할 능력을 갖췄으니까요. 다만 사주에서 화나 토가 지나치게 강하다면 흐름에 역행하려 하기 때문에 주변과 엇박자가 난다든지 협조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달은 신의 월로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시기입니다. 내 주변에 길 잃은 영혼이 많이 있다. 무토가 사주에서 목이 충분하면 이미 적응을 했고 선점을 한 거죠. 이민년에는 무토와 간목으로 토국수, 목극토 되어야 권력의 중심,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략이 서 있다고 봐도 되고 내 입맛에 맞춰서 살기 좋게 환경을 바꾸는 거니까 요구사항을 말하는 시기입니다. 만약 사주에 목이 충분하지 않으면 무리수를 던진 거니까 내가 적응하지 못한 것을 말해요. 이번 달은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방심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겠죠. 자신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토보다 유리한 것이 없습니다. 사주에 무토가 없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번 달에 길을 잃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만약 거대한 파도가 다가왔을 때 충분히 방비가 되지 않았다면 배가 뒤집히는 거니까 큰 위기라고 느껴지겠죠. 이런 파도가 덮치는 순간에 무토로서 보호한다면 위기가 다가오더라도 이를 극복했으니 전화위복이 됩니다. 가치가 높아진다는 뜻이죠. 전체 운세에서도 다뤘지만 화가 지나치면 오히려 토를 부서지게 만드니 안전할 줄 알았던 곳이 불안정하게 되는 것과 같아서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이번 달에는 목 기운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화가 강하다는 것은 목에게도 치명적이에요. 만약 구조가 이렇게 짜여진 분들이라면 이미 자기가 중심에서 벗어난 겁니다. 똑같은 토 기운을 사용하는 분들이더라도 화가 지나치다면 이직을 생각하거나 자리를 잡지 못하고 혼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토는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핵심인데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 정신적인 안정감이 무너지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고 벽에 부딪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토들은 특별히 뭔가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꼬여있는 것들 해결하고 요구사항 적절히 반영하면서 주변 잘 챙기고 그냥 버티고 있어주면 됩니다. 그건 불확실했거나 정리되지 않은 일 같은 것들은 확실해질 거예요. 직장에서 아레날이 애매했거나 직무가 이것저것 꼬여있거나 했던 분들이라면 그런 복잡한 일들, 히스토리가 정리되는 수순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불안함은 다소 해소가 될 겁니다. 이게 꼭 좋다는 의미는 아닌데 가령 커플 간의 애매모호한 관계였다. 차라리 이별 통보를 빨리 받는 게 오히려 나은 경우가 있겠죠. 그런 문제들이 정리가 되는 건데 그걸 이별로 정리한다면 이걸 마냥 좋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번 달에 유리하게 합의 같은 게 되려면 목의 세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주에서 목만 살아있으면 대체로 유리하게 정리가 될 텐데 뭐 이것도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직장인이면 일이 대단히 늘어나는 거라서 유불리에 대한 측면은 글자가 들어왔다고 무조건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없습니다. 천간에 무토가 있는 팔자 중에서 특히 조심할 구조를 보도록 합시다. 이번 달 무토는 딴 거 볼 필요 없이 목의 유무만 따져봐도 됩니다. 목이 충분하면 나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는 거고 목이 부족하면 고립되는 거예요. 사주가 토도 부실해버리면 목도 자리 못 잡고 나도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에 화가 지나치게 강한 경우 천간에 병화, 정화, 지지로는 사화, 우화, 띠로는 뱀띠, 말띠 이런 구성이 되면 진행하던 일들이 멈추고 딜레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 여유를 두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 판단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정리하면 사주 천간에 무토가 있는 분들은 이번 달 기본적으로 주변과 함께 가야 할 시간이에요. 사업을 하는 분들이더라도 다른 사람과 이익을 분배하는 거,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혼자 고과를 잘 받는 게 아니라 조직, 팀과 함께 성장을 하는 거, 학생이어도 교우 관계와 주변의 도움 속에서 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 신의 월 자체가 욕심이 생기기 쉽고 내가 손해보는 일을 절대 하기가 싫거든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럴 텐데 무토는 그런 상황이더라도 중도를 잘 지키시라는 겁니다. 다음은 기토입니다.
지난달 천간에 기토가 있는 분들은 현재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자기가 예측했던 것보다 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 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대응하기는 매우 힘들었겠죠. 그래서 많은 기토분들은 정신적으로 지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SOS를 요청하거나 힘든 것을 얘기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 아직은 숨죽여 기다릴 때니까 섣불리 나서거나 움직이지 말라고 가이드를 드렸어요. 이번 달은 신의 월로서 그동안 불안정하게 정리되지 못한 것들을 바로 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기토는 다른 어떤 글자보다도 내년을 이용해 먹고 싶어 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욕심이 커진 상태예요. 근데 뭐 기토가 욕심을 내도 무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글자들에 비해서 기토는 힘든 과도기적 시기는 지나왔기 때문에 큰 변수가 생긴다기보다는 윗사람 응대할 일, 부모님 모실 일, 나보다 높은 사람 케어해야 할 일, 사람들을 대하고 마주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돼요. 이제까지 불안정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번 달에는 제자리로 돌릴 만한 기회가 오는 겁니다. 리셋에 대한 찬스 같다고 보셔도 돼요. 뭐 자영업자라면 골치 썩고 있던 알턴이 하나가 해결되는 거고, 부동산 내놨는데 안 나가던 게 있었다면 그런 게 입질이 좀 오게 된다 하는 걸 말하기도 합니다. 이번 달에 수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토 일간인 수험생들은 좋은 성적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기토 천간도 나쁘지는 않으니까 잘 준비를 해보세요.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업무 형태가 바뀌어서 갑니다. 수동적인 업무였다면 활동적인 업무로, 뒤에서 연구하는 역할이었다면 고객 접점에 가깝거나 런칭이 임박했거나 등등. 이제까지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는 실제 활용하는 단계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는 내부적으로도 변동의 여지가 많아서 사내 이동이라든지 인사 발령이 나거나 내정되는 형태의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이력서 놓고 면접 보는 때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안하러 다니고 영업하고 뭐 이런 걸 말합니다. 만약 이번 달에 계약을 하거나 무언가 딜을 할 일이 있다면 겉으로 보기에 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뭐 내가 많이 양보하고 주는 거라고 말하는 것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상대는 자기가 이익이라고 착각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번 달에 기토를 상대하는 타인에게는 유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기토라면 내가 그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죠. 기토는 손해볼 짓을 안 하기도 하고, 이번 달에 기토가 연락이 왔다면 목적이 반드시 있는 거겠죠. 이건 일간 위주로 보세요. 연애적인 측면은 괜찮은데 내가 연애운이 괜찮다고 말해도 뭐 실제로 하늘에서 이성이 뚝 떨어지겠어요? 본인이 만날 노력은 해야겠죠. 보통 이런 운에 만나는 사람이 결혼하기에 적합한 상대는 아니에요. 여자분들은 이런 운에 남자를 꼬시고 싶다면 자기 몸매가 드러나거나 강조되는 옷을 입는 게 유리합니다. 이 얘기는 상대방이 뭐 내 얘기를 잘 들어주거나 내면의 매력을 잘 안 본다는 뜻도 돼요. 겉으로만 드러난 것들에 혹하기가 쉽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지한 만남을 유리하게 가져가기는 조금 어렵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상대보다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줘라, 그 정도만 해도 됩니다. 될 인연이면 이렇게만 만들어놔도 진행이 될 거예요. 사주에 따라 다르니까 디테일한 얘기를 단정 짓듯이 하면은 또 우는 소리가 많아질 것 같아서 연애에 대한 것들은 뭐 여기까지 할게요. 천간에 기토가 있는 팔자 중에서 특히 조심할 구조를 보도록 합시다. 이번 달 기토에게 조심할 사주는 사주에서 천간에 병화, 정화, 지지로는 사화, 오화, 띠로는 뱀띠, 말띠입니다. 화가 지나치게 되면 이번 달에 꼭 필요한 목이 지나치게 소모되는 것이라 자기 가치보다 눈이 높은 것,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큰 걸 원하니까 욕심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진 않겠지만 목표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뭐 욕심을 많이 갖는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허영심이 커져서 굳이 안 써도 되는 물건들에 과하게 지출을 한다든지 하니까 쓰지도 않을 골프채 같은 거 사면 나중에 팔 때도 제값 못 받고, 이런 게 쌓이면 지나고 보면 후회를 하잖아요. 그 정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사주천간에 기토가 있는 분들은 내년부터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필요한 게 뭔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번 달에 그런 물밑 작업, 인맥, 인프라 같은 것을 갖추려고 열심히 활동을 하거든요. 뭔가 구체적으로 할 계획이 있다면 이럴 때는 차라리 화기운이 없는 것도 괜찮아요. 보통 겨울에 조후 때문에 화를 꼭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토가 천간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화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많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니까 화의 개수만큼 욕망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경금입니다. 지난달 천간에 경금이 있는 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많으니까 그 중에서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고르겠다, 내지는 그런 계산을 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뭐 원국에서 간목까지 갖췄다면 이미 계산은 끝났고 나한테 유리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계실 거예요. 자기가 주변에 도움을 주는 만큼 내가 도움을 받는 거니까 그만큼 인맥 관리를 잘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셨을 수도 있겠죠. 대체로 유리하게 운이 흘러가니까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달은 신의 월로서 내 주변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으니 그들의 도구로 살아가면 되는 운입니다. 자영업자라면 손님이 늘었다는 것도 되고, 직장인은 문제 해결사라고 해도 되고, 남들이 못하는 기능을 내가 가졌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다만 그 과정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애초에 암기하고 들어가세요. 내가 모든 걸 다 하기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는 척만 해도 충분합니다. 경금 자체가 이번 달에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예요. 사회적으로 조금 더 확장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이 커지는 시점입니다. 자기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에 다른 사람의 고민도 들어주고 해결해줘야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어요? 그렇다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적당히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뜻입니다. 경금이 올해 이맘때쯤 됐으면 어느 정도 적응했고 짬바나 경험치가 쌓였다는 거예요. 한겨울의 금이라는 것은 그 계절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인데, 경금에 신금까지 가세했으니까 주변을 완벽하게 겨울로 만들어서 나를 필요로 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추운 겨울이 깊어지거나 길어지는 건 대단히 짜증나는 일인데, 경금은 그런 환경을 조절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대단히 기회이긴 하죠. 근데 자기가 노출되긴 하는 거니까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되도록이면 공적인 인물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힘들고 외로운 마음을 타인에게 기대거나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좋은 소리 듣기도 어렵고 약점이 노출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시기에 말 잘못하면 구설수나 입방아 오르기가 딱 좋습니다. 말도 아끼고 우연하게 사는 자세가 필요해요. 홀로 설 준비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은 자기 직업적인 전문성이 높아지는 운이에요. 오래 잘 살아왔다면 좋은 조건의 제안을 받거나 스카우트 제의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주에서 토가 튼튼해서 토생금을 잘 받고 있다면 내년에 어떤 큰 그림이 있어서 자기가 거기에 주요한 인물로서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구체적인 사안을 자기 사주를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사주에 토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아요. 경금은 이번 달에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기 때문에 대체로 사회적인 부분은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는 지점에 문제가 좀 꼬여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유리하게 풀리는 때라서, 뭐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이동을 생각하거나 실제로 실행하면 문제가 돼요. 보통 목이 가장 큰 문제인데 간목 같은 게 튀어나와 있으면 자기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세부적인 것들 나누면 끝도 없으니까 퉁쳐서 이번 달은 큰 변화를 두지 않는 것으로 방향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애운도 상당히 좋은 편이죠. 여자분들은 기존에 연애를 하던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나한테 선물 같은 걸 주는 때이기도 하다. 갖고 싶은 걸 잘 어필하면 사줄지도 모르니까 어필해보시고, 남자는 본인이 여자친구한테 사줄 때니까 뜯어먹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통 크게 하나씩 사주면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간혹 이런 운에 임자가 있음에도 썸 타거나 환승각 재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리 숨겨도 걸리니까 되도록이면 이성과의 거리를 두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그래도 만나고 싶다면 철저하게 증거인멸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천간에 경금이 있는 팔자 중에서 특히 조심할 구조를 보도록 합시다. 이번 달 경금에게 조심할 사주는 사주에서 천간에 무토, 임수, 개수, 지지로는 진토, 자수, 띠로는 용띠, 쥐띠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주변에 막아 껴서 자꾸만 나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대응 방법도 없고 그냥 완전히 홀로 서는 것이 답인데, 월운으로 오는 것에 독립한다는 것도 사실 웃긴 얘기죠. 그냥 좋게 생각하면 더 잘 풀릴 수 있었는데 하필 이 타이밍에 이런 일이 생기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면 사주 천간에 경금이 있는 분들은 지금 자기를 대체할 만한 사람도 없고 딱히 대안이 없습니다. 사람이 가치가 높아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현 시점에서는 경금을 대체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뭐 안 좋게 보면 경금 외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 엉망이라 상대적으로 낫다는 뜻도 되고, 자기가 일을 잘 해왔다는 뜻도 되고, 이런 여부는 물론 사주를 봐야겠죠.
아무튼 내 값어치가 높아지기 딱 좋은 시기니까 주변에 자기 PR 영업활동 잘 하시고 자기 밥그릇 잘 챙기도록 합시다. 이런 운에는 보는 눈이 많으니까 실수 안 하게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다음은 신금입니다. 지난달 천간에 신금 있는 분들은 의욕이 앞서나 자기 능력의 한계를 마주하게 되니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뭐 인프라가 노후화됐던지 조금 오래된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하죠.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주변에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불편하더라도 주변 사람 의견을 반영해서 상품성을 높이는 게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번 달은 신의 월인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이번 달은 화를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화가 좀 약하신 신금분들은 유도리가 생겨요. 이제까지 자기 방식이 잘 안 통해서 속썩임이 있었다는 뜻이죠. 여유가 생겼다는 말이기도 한데 나한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가 이제 주변이 좀 보인다. 주변을 좀 챙겨야겠다. 내가 너무 신경을 끄고 살았구나. 이런 걸 깨닫고 생각할 만한 시기예요. 너무 빠듯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일종의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을 할 일, 친구들을 못 만날 정도로 바쁜 사람이면 같이 만나서 수다 떨 일, 가족 행사에 불려다닐 일, 친구들 고민 상담 들어줄 일, 이런 데 시간을 많이 쓸 거예요. 이번 달은 소위 말하는 역마살이 실제로 발동하는 때라서 자기 팔자에 인목, 신금, 사화, 해수 이런 게 중첩되었거나 호랑이띠, 원숭이띠, 뱀띠, 돼지띠 이런 분들은 무지하게 싸돌아 다니실 거예요. 자영업하는 분이라고 해도 가게 문 닫고 콧바람 쐬러 마실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팔자에서 들어오는 때는 팔자대로 하는 게 나쁠 게 없죠. 내가 주변을 잘 챙겼으니까 그로 인한 복덕도 얻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이번 달은 주위의 도움을 통해서 내 환경이 개선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화가 좀 강한 분들의 경우를 봅시다. 자영업자분들은 이번 달 매출이 자기 경쟁력 지표를 말해주는 거예요. 일종의 평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수험생이나 학생이라면 이번 달 성적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 이익을 얻는 방법, 성적을 올리는 방법, 이치는 다 비슷하죠. 이익률을 올리려면 나가는 돈을 줄이면 되겠고, 점수를 올리려면 오답을 줄이면 됩니다. 신금은 이번 달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효율이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하고 수익성이나 성적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가짓수가 너무 많았다면 그런 걸 줄인다든지 최적화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굳이 짚지 않더라도 이미 사주가 좋은 분들은 스스로 불만족을 느끼고 자기 부족함에 대해서 더 배고프고 아쉽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로 이번 달을 맞이했을 거예요. 이익보다는 좋은 재료를 썼다든지 시험 문제를 유형별로 암기하기보다는 원리를 이해하려고 했다던가 이익이나 뭐 실력이나 이런 걸 높이려고 했었던 분들이면 그런 걸 조금 포기하더라도 내 이윤을 높여서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가치 있는 방식으로 혹은 독식하기 위한 사고로 전환하는 지점입니다. 신금 자체가 자기 이익을 먹기 위한 잔머리는 어느 천간보다 잘 굴러가거든요. 그걸 안 해서 그렇지 막상 하면 어느 누구보다 효율을 쥐어짤 수 있는데 이런 생산성 측면에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뭐 자영업자가 아니라 일반 직장인이나 학생이어도 쓸데없는 인간관계나 인맥관리 같은 걸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을 줄이겠죠. 자기한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람, 특히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게 될 거예요. 만약 주변에 화가 튼실한 신금인 사람이 접근해 오거든 나를 뭔가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 나도 그 사람을 이용할 게 있으면 같이 이용해 먹으면 되겠죠. 누군가가 날 이용하는 것에 대해 너무 거부감을 안 갖는 게 좋아요. 근데 신금 자체가 화까지 개입이 되면 자기 손해볼 짓은 절대 안 하면서 주변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게 쌓아온 관계 같은 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는다던가 질린다고 해야 하나? 주변에 눈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것과 같은데 신금이 유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적정선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천간에 신금이 있는 팔자 중에서 특히 조심할 구조를 보도록 합시다. 이번 달 신금에게 조심할 사주는 사주에서 천간에 무토, 경금, 신금, 지지로는 진토, 신금, 유금, 술토, 띠로는 용띠, 원숭이띠, 닭띠, 개띠입니다. 이번 달은 바쁘게 움직이면서 자기 영역 확보하고 인맥 다지고 비효율 걷어내서 이윤 높여야 되는데 사소한 것들에 매몰되다 보니까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귀하게 찾아온 운에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시야를 환기할 필요가 있어요. 정리하면 사주천간에 신금이 있는 분들은 화를 기준해서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유연성을 가지고 주변 인맥을 활용하는 분들과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극한의 효율을 추구하는 것의 차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신금 자체가 자기 부족한 것을 채워가려고 하는 거라서 더 나아지려는 욕구는 굉장히 강할 거예요. 사람에 따라 각자 필요한 건 다 다르니까 그걸 찾고 충전하기 위해서 바쁜 한 달을 보내실 겁니다. 자, 다음은 임수입니다. 지난달 천간에 임수가 있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더 이상 방향을 바꾸기 힘든 시기가 왔습니다. 뭔가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면 뜯어 고쳐야 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아서 무리를 발생을 하겠죠. 자기가 잘 하려는 의지만큼 결과가 나오기는 힘든 시기이고, 늦춰지거나 변수가 생기는 때라서 새롭게 일을 벌리기보다는 수습하는 형태로 한 달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렸습니다. 이번 달은 신의 월로서 임수는 이번 달에 좋은 성과를 낼 기본 조건을 갖췄습니다. 다른 천간이랑 차이점은 상대 평가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거라서 자기가 경쟁력 있어진다, 시장성 있는 상품을 내놓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경쟁력이라는 것 자체가 경쟁 상대들에 비해 유리하다는 건데,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을 파악하고 조사해서 상대는 어떤 약점이 있는지, 그걸 극복하기 위해 어떤 무기를 준비해야 할지,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같은 전략적이고 분석적인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실 임수가 이제까지는 그닥 머리가 잘 돌아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시야가 탁하고 막힌 상태였다면 이제는 가야 할 길이 보이는 지점에 왔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신해가 임수에게는 구조적으로는 인비가 되죠. 사주에서 걸록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게 자기 뿌리로서 추진력이 된다기보다는 신해는 임수한테 문어발처럼 발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것, 영업력이 커졌다는 의미도 되겠죠. 이런 눈에 인맥도 많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PR하고 이미지 각인시키기 위해 움직이는 거고, 미래를 위한 물밑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임수가 웃으면서 살갑게 다가올 때는 굉장히 무섭긴 합니다. 그만큼 임수는 원하는 게 있을 때 주변 인맥을 형성해서 장악해 놓고 타겟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잘 안 만들어요. 임수의 계획 안에 자기가 들어있다는 게 대단히 피곤한 일이죠. 뭐 아무튼 임수가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임자월이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수의 기운이 득세하는 시기에 수의 세력이 생기는 거라서 자기가 더 중심 인물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더 많은 권한을 얻는다든지, 나를 중심으로 세력이 결집되기도 하고 내가 선두에서 진두지휘를 하는 입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지금이 연봉 올리기 딱 좋은 시기예요. 당장 협상하는 게 아니어도 내 가치를 올려치기 하고 좋은 이미지 각인시키기가 좋습니다. 어차피 주요한 권한이 임수에게 있기도 하니까 자기가 얼마만큼 애정을 가지고 고생해 왔는지 어필을 하면 그런 게 먹히긴 할 거예요. 이런 영업적인 부분을 부각시킬 때라서 인맥이 확장되는 것이지 전문성을 가지고 실무 역량이 오르거나 경험치가 쌓이는 때는 아니에요. 내 주변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일을 분배하고 관리하는 포지션을 취하셔야 합니다. 확장성을 가져야 하는 시기에 전문성 잡고 있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 거죠. 주변을 잘 굴려야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내 주변의 인간관계나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많은 접촉들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런 시국에는 코로나 같은 거 대단히 조심하셔야겠죠. 코로나 걸리기가 쉽습니다. 수가 천간에 있으신 분들은. 천간에 임수가 있는 팔자 중에서 특히 조심할 구조를 보도록 합시다. 이번 달 임수에게 조심할 사주는 사주에서 천간에 간목, 병화, 정화, 지지로는 인목, 진토, 오화, 띠로는 호랑이띠, 용띠, 말띠입니다. 사회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시기에 내 사적인 문제나 가정의 변고가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런 구조로 사주가 짜여진 분들은 내실을 먼저 다지시고 문제가 터질 것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움직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내부 조직에 대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보통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형태인데 상세히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내가 놓친 건 없는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꼼꼼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사주천간에 임수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외부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에 목표한 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번 달에 불어뜯을 생각해야지, 다음 달까지 미뤄지면 엎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번 달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려면 일종의 세력 형성을 하는 거니까 주변에서 정치질하는 것으로 견제하거나 틱틱거릴 수가 있는데,
내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는 금의 기운을 얼만큼 튼튼하게 자리 잡혀 있는지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인 분들한테 주의해야 할 점은 외연 확장하라고 했지 떠나기에 유리한 때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직이나 탈출을 생각해서 다른 회사 알아보고 면접 보고 다니면 자기 회사나 상사한테 노출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뭐 레퍼런스 체크에 대한 보완을 평소보다 신경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뭐 이걸 신경 쓴다고 막아지겠어? 근데 뭐 임수가 이런 시점에 이직을 생각했다, 면접을 봤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걸릴 거 생각하고 질른 거예요. 임수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무모한 짓을 저지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적정선을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개수입니다. 지난달에 천간에 개수가 있는 분들은 모든 게 순탄하게 진행되니까 이를 잘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주변에서 도와주는 힘에 의해서 내가 권한을 얻게 되는 것이지 스스로의 피지컬적인 역량은 아닌 거니까 이 시기를 잘 써먹되 방심하거나 자만하지는 말라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런 후는 대체로 자기 커리어나 역량이 상승하기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지레 겁먹지만 않았다면 상황이 힘에 부치더라도 잘 이겨내셨을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는데 방향을 나쁘게 잡지는 않았겠죠. 이번 달은 신의 월인데 개수는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할 일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뭐 자기가 딴짓을 하는지 여러 가지 일을 소화할 상황인지는 개인마다 살펴봐야겠죠. 근데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가 개수는 기본적으로 자기 올해 성적표가 괜찮아요. 해놓은 일이 있습니다. 어지간히 사주가 문제 있지 않은 이상 개수는 대체로 평가가 나쁘지 않을 거예요. 여러 일을 한다는 게 가령 자기가 투잡할 수 있는 직장인이라면 투잡할 일, 프리랜서 할 일, 내 재능을 활용해서 돈을 벌 루트를 찾는다는 뜻도 되고요. 그냥 한 가지 일만 하는 분들이라도 내 권한이나 업무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니까 잘만 소화한다면 자기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문제는 업무 범위가 너무 다른 종류의 것들도 내가 다 처리해야 하니까 정신이 없겠죠. 학생으로 치면 조별과제 발표를 맡았는데 팀원이 무능한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자기가 북치고 장구치고 자료조사하고 발표 뭐 앞구르기 뒷구르기 해야 하는 거고 대체로 내 주변 사람들이 1인분을 못하게 되는 거라서 내가 그만큼 많은 역할들을 소화해야 합니다. 이번 달은 자기가 소화하고 싶은 지가 관건이겠지만 금생수 잘 되니까 개수는 충분히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물운도 유리한 편인데 뭐 사주에 겁재가 떴다고 해서 재물이 나가겠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자기 사주에서 화가 목으로 목생화되면 성과금 같은 형태의 수익이 보장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민년 자체가 수기운이 주도하는 때이고 세력화되는 거라서 개수가 자력으로 이 흐름을 역행하거나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내가 바빠지는 때는 내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충실하기가 어려워요. 가정에도 소홀해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주의할 점에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밖에 직장에서 높은 사람 만나고 권한 얻어내는 일이라든지 인맥 뚫고 영업 관리하고 이런 외연 확장하기에는 진짜 유리한 시기다. 퍼스널 브랜딩을 하거나 주변에 홍보하고 PR 하면은 그 효과가 더 배가 되겠죠. 근데 문제가 신의 월에는 아무리 유리하다고 해도 개수들이 공격적으로 뭔가 하려고 안 해요. 그래서 해야 할 일 안 하는 운이라는 전제가 중요한 거죠. 이게 뭐 게을러져서라기보다는 개수가 이제까지 단순히 열심히만 해왔다면 이번 달부터는 미래에 내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전략을 짜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임수랑 다른 점은 굉장히 구체적인 액션 플랜과 가이드라인을 짜는 거라서 곰곰이 생각할 일이 많아집니다. 심하면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경우의 수를 다 나누면서 계획을 짜고 앉아있는 거니까 남들이 보면 잡생각 많아 보일 수도 있어요. 뭐 사주에 따라서는 가닥을 잡겠지만 대체로 운에서 깊이 있는 계획을 설계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애운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짚어주자면 개수는 자기 수준보다 더 높은 사람을 원하는 도둑심보가 생기는데 이런 눈에는 취하기도 어렵고 취해도 탈이 납니다. 뭐 병원비까지 계산해서 탈이 났는데 이득이면은 뭐 먹어보겠다 이러는 건 괜찮은데 보통 월운에서 그 정도까지 머리를 굴리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정도의 운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간에 개수가 있는 팔자 중에서 특히 조심할 구조를 보도록 합시다. 이번 달 개수에게 조심할 사주는 사주에서 천간의 경금, 임수, 개수, 지지로는 신금, 해수, 자수, 띠로는 원숭이띠, 돼지띠, 쥐띠입니다. 사주에서 금생수가 과해지면 가정이나 사적인 문제가 불거져서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심하면 내면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몇 달을 안고 갈 수 있는 사안이라서 내 개인적인 문제 외의 것들은 귀를 닫고 오로지 내 일과 성공에만 집중하시는 게 필요해요. 어차피 개수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자기가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리하면 사주에 천간 개수가 있는 분들은 주어진 일이 많아서 본래의 임무에 집중하기는 어려운 시기이다. 의욕도 전과 같지 않을 거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찾아와서 속을 시끄럽게 할 텐데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매몰돼서 현재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간별로 한 줄 요약할게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간목은 주변에 문제가 있는 것이 내게 기회가 됩니다. 을목은 한숨 쉬지 말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읍시다. 병화는 준비만 잘하면 나머지는 운이 만들어 줄 겁니다. 정화는 사람이 자산이니까 인맥 확보하는 시기입니다. 무토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만 해도 되니까 버티세요. 기토는 욕망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경금은 가치가 높아지니까 값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합시다. 신금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이 뭔지 잘 찾아보세요. 임수는 승부수를 띄울 만한데 너무 욕심 부리지는 마라. 먹으면 탈난다. 개수는 일어나지 않은 고민하지 말고 현실에 충실하고 임수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 같은 거를 개수가 받게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생각 많이 하지 마라. 여기까지 11월 신해월 천간별 운세를 살펴봤습니다.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임자월로 갈수록 세상은 더욱 회개망측한 일들도 많을 거고 우리를 공포로 밀어붙일 거예요. 동요하지 말고 자기 자리에서 중심을 잘 지키면서 계면형 계획을 짜보도록 합시다. 저도 계면형 컨텐츠를 기획하고 있는데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반영을 할게요. 그래도 제가 유튜버 분들 중에서는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편인 것 같으니까 진짜 많이 적어주시면 제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복채는 됐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